오늘 우리가 그 이란전하고 똑같이 이란전처럼 4-3-3 전형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황인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4-2-3-1 전형을 주로 사용하잖아요. 정우영, 황인범. 그런데 황인범 선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정우영 선수를 가장 밑에 두고 그 앞에 이재성과 권창훈 선수를 두는 이러한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고 지난 경기 이란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상대 팀이 강하게 압박했을 때 우리가 중원에서 어떻게 풀어나올 것이냐,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거리였죠. 아무래도 이 후방에서 이제 볼을 풀어주는 건 정우영 선수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정우영 선수가 탈압박에는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원래는 황인범 선수가 풀어주는 역할이었고, 그런데 황인범 선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벤투 감독은 그 앞에 권창훈과 이재성을 두고 이 선수들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 플레이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제 문제는 뭐였느냐? 아랍에미레이트가 굉장히 공격적인 압박을 펼쳤죠. 아랍에미레이트도 오늘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압박을 할 수 있을 때는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이렇게 압박을 강하게 걸었을 때 권창훈과 이재성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와서 볼을 받아줬을 때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는 게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이 압박을 풀어내지 못하고 좀 수비라인 쪽에서 실수가 많이 나왔던 장면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내려와주고 볼을 받아주는 선수들이 탈압박에 있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이재성이나 권창훈 선수도 내려갔을 때 볼을 못 풀어나오니까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까지 내려가서 플레이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손흥민 선수의 빠른 발을 전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좀 놓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상대팀 입장에서도 조금 더 라인을 높게 올려도 괜찮아지는, 손흥민 선수가 내려가서 볼을 받기 때문에 상대편 입장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라인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의 히트맵을 좀 보면 손흥민 선수가 거의 하프라인 근처까지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만큼 우리가 황인범 선수가 없어서 볼 전개가 안 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장면들이 많았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앞선에서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나 결정력을 활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내려가서 볼을 받는 것은 우리 팀에게 그렇게 좋은 장면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이란전도 소화하고 그리고 또 오늘 또 경기까지 소화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체력적으로 많이 저하가 돼 있는 상태였고 컨디션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압박을 적극적으로 펼쳤을 때 우리가 압박을 풀어나오는데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황인범 선수가 없다는 게 정말 많이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아랍에미레이트가 수비적으로 수비 라인을 구축할 때가 더 많았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상대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서서 수비 라인을 만드는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록을 봐도 우리가 점유율이 77%, 아랍에미레이트는 23%였어요. 그만큼 점유율도 많이 차이는 나는 경기였고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비를 상대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공격 상황에서도 황인범 선수의 부재가 조금 드러났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비를 풀어냈느냐, 아랍에미레이트가 수비 라인에 좁게 형성해서 밀집해 있으니까 우리는 비어있는 좌우 측면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어요. 황희찬 선수가 왼쪽 측면, 그리고 김태환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김태환 선수가 올라오니까 중앙으로 들어가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성, 권창훈까지 들어오면서 이재성, 권창훈, 손흥민, 황의조 이 4명의 선수가 이 중앙에 모여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를 살펴보면
이렇게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특히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하기 때문에 좌우 측면에 공간이 많이 생겼을 때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플레이는 좌우 측면을 빠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중요한 건 중원 라인에서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정확하게 뿌려줘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렇게 상대팀이 중앙에 모여있다가 측면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보내주면 상대가 측면으로 끌려 나와요. 그러면 이때 수비라인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크로스가 올라오면 우리가 헤더나 슈팅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좌우로 패스를 전환하는 패스가 느리다 라고 생각하면, 패스가 느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이 상대팀 선수들도 빠르게 측면으로 붙어주고 이때 크로스를 올리기가 힘든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 측면으로 빠르게 패스를 보내주는 것이 상대팀에게 공간을 만들어내고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준다는 점에 있어서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황인범 선수가 없다는 게 여기서도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인범 선수가 공격 라인에 있을 때 공격 상황에서 황인범 선수가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그리고 이 역할은 과거에 기성용 선수가 수행했던 역할이고, 그 역할을 벤투 감독이 기성용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한 이후에 황인범 선수에게 맡겼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격할 때 보통 최종 예선을 치러 오면서 황인범 선수가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넓게 뿌려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황인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좌우 측면으로 뿌려주는 패스의 질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비에 계속해서 우리의 공격이 막혔고, 그러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역습 찬스가 또 만들어졌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비에 얼마나 고전을 했느냐를 살펴보면, 이 기록을 보면 볼 소유권을 잃어버린 횟수, 그러니까 우리의 패스 미스 혹은 상대의 압박에 볼을 빼앗긴 횟수, 뭐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우리가 볼 소유권을 잃어버린 횟수가 아랍에미레이트는 89회, 우리는 120회예요. 우리는 120회인데 거의 한 30회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아랍에미레이트보다 30번 정도 볼을 많이 잃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우리가 볼을 소유한 시간이 아랍에미레이트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점유율 자체가 우리가 77%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소유권을 잃어버린 횟수가 좀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경기에서 공격을 전개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는 수치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이 세트피스죠. 우리가 공격을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많이 한 경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코너킥을 많이 찼어요. 우리가 16번 코너킥을 시도했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는 단 한 번의 코너킥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6번 코너킥을 시도해서 단 한 골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를 쭉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코너킥 상황에서 날카로운 찬스가 만들어진 그 장면들이 거의 없었죠. 이 볼이 흘러나왔을 때 황희찬 선수가 골대를 맞춘 장면, 이 장면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코너킥 상황에서 그렇게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 16개나 코너킥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월드컵에 갔을 때는 수비적으로 경기를 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 중요한 건 세트피스 상황 하나하나가 우리의 득점 찬스거든요. 우리가 몇 안 되는 세트피스를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게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이제 경기를 승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세트피스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우리가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보완해야 될 점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사실은 우리가 패배를 하면서 정말 아쉽게 그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1패를 기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 한 경기를 이제 패배를 하게 됐는데 10경기 동안 우리가 13점을 득점했고요. 그리고 실점은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좋은 최종 예선을 보낸 건 확실하고요. 벤투 감독 체제에서 우리가 최근 치러왔던 월드컵 중에서 가장 좋은 페이스로 월드컵 최종 예선을 통과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아쉬운 건 우리가 아무래도 월드컵 최종 예선 1위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 패배를 하면서 이제 2위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요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벤투 감독 체제에서 지금까지 좋은 페이스로 월드컵 최종 예선을 통과했다라는 건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